베트남 정부의 위기가 연일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1992년 한국과 베트남은 외교 관계를 처음 수립했습니다. 지난 30년간 베트남과 한국의 외교 관계는 끝없이 발전해왔습니다. 이러한 관계 발전이 계속되면서 2001년에는 한국과 베트남이 파트너 관계를 수립했습니다. 2009년에는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면서 베트남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베트남은 한국의 영향을 끝없이 받아왔습니다. 특히 관광도시인 다낭은 한국인 관광객이 없으면 경제가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한국 의존도가 높았습니다. 베트남의 정치와 경제를 넘어 문화와 교육에서도 한국의 영향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의존도가 너무 높은 나머지 한국이 베트남에서 완전 철수할 경우 베트남 정부는 3일 만에 파산 선언을 하게 된다는 경제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을 정도입니다. 2019년은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가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던 시기입니다. 이 당시 한국은 베트남에 무려 8억 달러를 투자했고 이는 해외 투자 자본금의 25%에 육박하는 수치였습니다. 베트남 정부 발표에 따르면 베트남에 투자하는 125개국 중 가장 많은 투자를 한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당시 대부분의 한국 투자금이 베트남으로 몰리고 있었고 일각에서는 베트남에 너무 많은 투자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당시 너무 많은 투자가 있었고 투자 분배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증언했습니다.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가 유독 친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외교 관계 수립 후 양국 정부는 상호 간 교류를 위해 양국 모두에게 유리한 경제 및 외교적 계약을 맺은 점도 있지만 역사적으로 한국과 베트남은 많은 부분에서 유사한 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향한 공감대도 많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 역시 베트남에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베트남을 혐오하기 시작했습니다. 발단은 베트남의 무모한 정치였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베트남 정부는 줄곧 한국을 탓해왔습니다. 이때부터 베트남에는 혐한 감정이 들끓기 시작했고 우리나라는 이 때문에 베트남 투자율이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1위였던 베트남 투자 국가 순위가 5위로 급락한 겁니다. 베트남의 경제를 개척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우리 기업들은 더 이상 베트남에 투자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후 CJ 등 우리 기업들은 베트남에서 대규모 철수를 선언했습니다. 오히려 여론이 좋고 투자 효율이 좋은 다른 국가로 투자 설비와 공장을 옮기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기업의 탈베트남 선언 초기까지만 해도 베트남 국민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차라리 한국 기업이 모두 사라졌으면 좋겠다. 우리 기업의 탈베트남을 장려하기도 했습니다. 베트남 언론들 역시 한국 기업의 부재는 일본 기업이 채워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한국 기업의 대규모 철수 선언 이후 일본 기시다 총리가 베트남 판민진 총리와 회담을 가지며 경제 관련 논의도 이어갔습니다. 이 때문에 베트남 국민들은 한국 기업의 탈베트남을 호재라고 생각했고 이 사태가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입니다. 베트남의 논리는 간단했습니다. 한국이 기존에 베트남에 투자하던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한국이 베트남을 떠날 경우 오히려 한국 기업의 손해가 막심하고 이 때문에 한국 기업이 다시 베트남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희망사항은 한순간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베트남의 혐한 여론이 심해지자 우리나라 기업들은 줄줄이 탈베트남을 선언하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과 거리 두기를 하기 시작하자 다른 동남아 국가들이 기다렸다는 듯 한국에 손을 내미는 것도 베트남에겐 불안 요소입니다. 현재 베트남이 다급해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의 한덕수 총리와 베트남 판민진 총리는 긴급 화상회의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이 회의는 판민진 총리의 다급한 SOS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판민진 총리는 한국의 도움이 절실하다. 한국 기업들의 탈베트남을 막아달라고 요청해왔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판민진 총리의 SOS에 대해 최근 베트남 경제와 정치 정세가 급변하고 있어 한국의 도움이 필요했을 것이라며 이번에 이뤄진 회담이 베트남한테는 마지막 기회나 다름없다. 그러나 베트남 국민들이 바뀌더라도 이미 늦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1차 회의에서는 베트남 측의 주장만 가득했을 뿐 우리 정부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베트남의 오판이 실망스럽다. 우리 기업은 이미 등을 돌렸고 기업의 자유경제 활동을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다. 다른 국가와 협업을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베트남 측에서는 다양한 제안을 했으나 우리에게 득이 되는 사안은 전혀 없었습니다.
판민진 총리는 다음 회의에서 한덕수 총리의 취임을 축하했습니다. 회의 첫 마디로 축하합니다라며 분위기를 풀기 위해 애썼지만 우리 정부는 계속해서 일관된 태도를 보였습니다. 베트남은 뒤늦게 한국과의 관계를 위해 노력할 것이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현재 한국이 베트남의 3대 교육 필수 국가로 자리매김했다고 언급하며 올해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가 더욱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는 기존의 경제적 협력을 뛰어넘어 국방 문제, 문화 문제, 일본과의 문제 등을 언급하며 동반자 관계로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제와 안보 개발 관련해서도 도움을 주겠다고 했지만 우리로서는 베트남의 도움이 필요 없는 상황입니다. 판민진 총리의 회의 목적은 결국 한국의 이득이 아니라 자신들의 면비용 보여주기식 회의라는 게 알려지면서 우리 정부는 더 이상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며 회의를 마쳤습니다. 우리 기업들 역시 단호한 입장입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이미 관련 인력을 모두 정리하였고 다른 국가에 투자하는 계획도 발표해둔 상황이라 베트남에 다시 돌아갈 확률은 거의 제로라고 보는 것이 좋겠다며 베트남이 일본보다 까다롭다. 그런 나라에 다시 돌아가는 것은 리스크라고 설명했습니다. 베트남은 뒤늦게 한국 제품 구매를 장려하고 한국 기업 생산과 판매에 있어 관세 혜택을 주는 등의 정책을 강화할 것이라 약속했습니다. 뒤늦게 한국을 붙잡으려는 모양새지만 우리 정부는 베트남이 안쓰럽게 느껴질 정도로 칼같은 입장입니다. 우리 정부는 베트남의 제안은 와닿는 부분이 없다. 베트남의 국격을 높이기 위해 우리나라가 노력하는 동안 베트남은 무엇을 했는가? 라며 베트남 내부에서 이뤄지고 있는 투자 철회에 대해 우리 기업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 베트남의 독재적이고 단순한 경제 활동은 우리나라 수준과 안 맞다고 비판했습니다. 베트남의 태도가 바뀐다고 해도 이미 우리 기업들은 베트남에 가는 것은 손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베트남 경제를 다시 일으키기는 힘들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베트남 총리는 다급하게 한국에 다시 회의 요청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더 이상 베트남의 응답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베트남은 굉장히 큰 기회를 놓쳤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투자 외에도 우리 금융기관의 베트남 진출 계획도 모두 철회됐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에 우리 금융기업들은 베트남 대도시에 금융센터를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당시 베트남 정부는 우리 정부에게 지역경제 발전뿐 아니라 관광사업과도 연결될 수 있는 연계 프로그램을 요청했고 우리 정부와 기업은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금융센터 설립을 성공할 경우 베트남의 경제 가치는 최소 4배 이상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동남아 지역의 경제적 허브로 베트남이 될 수 있다는 전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해당 계획은 모두 무산되었고 한국을 잘못 건드린 베트남은 결국 성장이 아닌 후퇴라는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베트남 국회의장은 일본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본은 정치적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베트남에 신경 쓸 겨를이 없고 아베노믹스로부터 시작된 엔저 문제로 오히려 외국 기업의 일본 투자를 외치고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의 경제적 판단이 얼마나 미숙한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베트남 국민들은 아직까지도 사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한국이 없어도 우리 베트남은 잘 살 수 있다며 한국 기업이 없어지면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다. 한국만 있다는 편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 댓글은 베스트 댓글로 등록되기도 했습니다. 정작 현지인들은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 관광객이 또 끊긴 다낭시의 상인들은 대규모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 정부는 여전히 이를 무시하며 한국과의 관계 발전을 완전히 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기업의 탈 베트남이 이미 진전된 가운데 베트남은 적반하장의 태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베트남과 한국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갔다는 점을 정치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신들은 한국이 오히려 베트남에게 제대로 복수를 날렸다. 베트남은 국가 망신을 계속 당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베트남의 운명, 이제는 돌이킬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도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